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석 떨기의 김홍섭, 이승훈 회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정 산업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재무제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무제표에 담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렵겠죠.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그 재무제표를 보는 것에 있어서 사전에 굉장히 좀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산업은 바로 신용카드업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가 없으면 도무지 생활이 안 되는 세상이죠. 그렇죠. 이 스마트폰에 인식을 해놓던 또 아니면 카드 실물을 직접 들고 다니던 간에 신용카드와 또 이 카드 산업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민 1인당 4.4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카드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침 저도 그래서 내가 카드 몇 장 들고 다니지 지갑을 열어보니까 딱 한 4장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왜 사용하지도 않는 거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면 카드사는 어떤 구조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계정을 재무제표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사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가맹점 간의 결제 과정을 중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인데요. 신용카드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일반적으로 이 신용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받는 가맹점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로서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 빅맥을 먹고 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맥도날드는 카드사의 가맹점으로서 가맹점 수수료를 일정 부분 카드사에 부담하게 되고, 이게 카드사에서는 또 주요 매출원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고객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할부 결제를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이자 수익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라던가 또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타 수수료, 이런 수수료 수익들이 주로 카드사의 주요 수익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비용은 고객 유치를 위한 포인트라든지 할인 혜택, 또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가 만약 부실채권이 되면 뭐 대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그게 바로 카드사로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중간에 결제 구조의 과정에서 VA인이라서 벤사라던가 이제 피지사와 같은 중개업체들이 좀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죠. 네, 특징이죠. 고객이 이제 예를 들면 마트에서 카드를 긁게 되면 벤사가 이 거래를 카드사에게 전달하게 되고, 카드사는 이제 벤사를 통해서 마트에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고객 같은 경우는 카드 대금을 보통 한 달 후에 저희가 내잖아요. 근데 가맹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카드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정산 주기로 활용해가지고 자금을 잠깐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물건을 사게 되면 업체한테 구매 확정 버튼을 눌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입점업체 입장에서도 빨리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니까요. 네, 이제 신용카드 업계의 1위 신한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트에 올라온 분기 보고서를 보면 실질 회원수가 2,052만 명, 24년 9월 기준으로는 연결 누적 순이익이 무려 5,52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회원수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에 대한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하고 있는 회원 숫자가 2,052만 명이면 절반이죠, 절반. 거의 뭐 우리나라 국민 두세 명당 한 명꼴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먼저 신용카드사의 영업 종류별 현황을 한번 보면 신용카드, 대출채권, 할부금융, 리스 등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대규모 거래와 자금 흐름을 관리해야 돼서 재무 건전성이 특히 중요할 텐데요. 신용카드 이 업의 특성상 고객들이 연체를 하게 되거나 고객 중에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무제표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이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 규모가 얼마냐, 이 카드사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 대비 부실 채권의 비율이 얼마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또 연체 비율은 얼마나 되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손충당금의 필요 적립액 대비 실제 대손충당금 얼마만큼 쌓아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재무 건전성을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특히나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살펴본 기업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생소한 계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무수익 여신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수익 여신 현황이란 이자가 연체되고 원금 상환도 어려워 보이는 부실채권을 가리키는 것인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들을 뜻합니다. 뭐 영어로도 무수익 여신, Non-Performing Loan이니까 NPL, 그 유명한 NPL. NPL이죠. 하죠. 보통 이제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리미리 좀 손실을 보수적으로 먼저 봐서 충당금을 쌓거나 하면서 이제 충당 부채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업의 특성상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역시나 자금 조달이나 운용 실적표를 보면 차입금, 사채, ABS 등등의 여러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용카드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정산 이슈입니다. 최근에 티몬이라든가 네네. 위메프와 같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참 영위했던 기업에서 비정상 상태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죠. 네, 구조화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는 며칠 이내로 바로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커머스는 다른 돈을 바로 셀러, 그러니까 입점 업체들한테 정산해 주지 않고 몇 달씩 이제 홀딩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이커머스가 이 돈을 좀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운전자본 관리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이 오픈 플랫폼에 저희 재무실사 FGD라고 많이 나간 있었죠. 적이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초창기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보면은 투자 캐펙스나 이제 투자 지출 오펙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게 되고 마케팅 비용도 엄청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적자가 막 해마다 막 눈덩이 보듯이 늘어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돈도 먼저 챙기고 셀러들에게는 한 달, 두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운용했던 자금을 가지고 현금 확보해서 대규모의 어떤 지출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수익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 어딘가 조달해가지고 결국은 그쵸. 갚아야 되는 이제 금액이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용 자금을 확보했던 플랫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있었던 메타의 커머스 사례들처럼 이런 대급 지급 구조가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이 소비자들한테 이 그 리스크가 전가될 수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을 한번 보게 되면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이제 굉장히 도파민도 올라가고 신나지만 보통 그 달의 말일이나 그 월급 다음 날. 달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쵸. 이제 말 그대로 펑장이 되죠. 아, 예, 제 얘기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신용카드사는 앞서 뭐 서로한테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이 결제를 하고 난 이후에 며칠 이내에 사실 이제 가맹점한테 이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약 한 달 정도 이 자금 부담이 결국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현금으로 관점에서 보면 돈이 먼저 지급이 되고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좀 불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또한 현금 서비스라던가 뭐 대출도 카드사가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고객한테는 먼저 현금을 바로 주고 나중에 이제 상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대출 채권의 양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출 채권, 뭐 대출 채권에 부를 수도 있지만 채권들은 일정 기간 후에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사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자금 조달이나 재무 건전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 자산 유동화 기법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산 유동화 혹은 이제 자산 구조화라고도 많이들 불리게 되는데요. 구조화 금융이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이 금융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 편 이제 만들어서 소개할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이 자산 유동화의 굉장히 많은 기법 중에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카드사의 채권 유동화 시장입니다.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이 카드사의 채권 유동화 같은 경우는 카드사가 보유한 이 고객으로부터의 매출 채권을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에 양도를 하게 되고 이 SPC가 이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산 유동화 증권, 보통 ABS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이제 금융 기법입니다. 대신에 이제 일정 부분 이 유동화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라던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래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런 유동화 기법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음 달에 받을 매출 채권에 대해서 조기에 현금화해가지고 자금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동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다시 신한카드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분기보고서 상에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다뤘었죠. 연결 대상 종속기업을 보게 되면 유동화 전문 회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매출 채권에 대한 자산 유동화를 하게 되면서 생겨난 SPC들이고 소유 지분율은 굉장히 낮아요 보면. 근데 이 구조화 기업의 활동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연결 대상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금융감독원은
부분에서 금융 통계 정보 확대를 위해서 금융 통계 정보 시스템, 흔히 피시스라고 부르는 플랫폼을 전면 오픈했는데요. 금융업적이 특히나 타 산업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 금융업종을 분석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금융업이다, 카드사, 은행사, 그렇죠. 캐피탈사와 같이 보험사, 증권사 포함해서 그러면 다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피시스도 한번 필수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업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업에 대한 구조와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숫자 계정 하나하나가 사실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특성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매번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카드를 긁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돈의 흐름과 또 산업의 구조가 있는지 이해하고 보면 좀 더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신용카드를 긁으면서 긁으면서 네.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제표 싹다 알기 위해서 이승훈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